과연 윤핵관들이 누굴까요?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 다 윤핵관이 아닙니까? 아니 윤핵관이 무슨 권성동이고 무슨 장제원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준석이가 만들어내는 조어입니다. 이준석이가 만들어낸 용어, 그 용어는 굉장히 사악한 용어입니다. 편을 딱 갈라놓고서 바로 윤석열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과거에 이준석의 무서운 꾀가 숨어있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윤핵관입니다. 자, 이준석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과거에 핵관을 또 붙여가지고 죽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황교안에게 황핵관이라고 명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명명을 딱 시켜놓고 네이밍을 시켜놓고 공격을 합니다. 이 버릇, 박근혜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을 시켜준 자기 은인을 갖다가 등 뒤에서 칼을 꽂고 탄핵을 시키고 넘어가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을 가서 또 손학규를 쫓아내고 또 안철수를 쫓아내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죠. 또 일로 들어와서 대선 후보를 유승민을 앉히려고 그런 꼼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만 두고 나오자마자부터 지난 5월 당대표가 된 공격을 시작한 바로 비단 주머니를 운운하면서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까? 실로 이 이준석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의 삶은 좋게 말하면 투쟁이요, 나쁘게 말하면 꺾입니다. 마침 스탈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는 그 방법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빼닮았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준석은 인과응보, 즉 이렇게 윤리원에서 인과응보로 이 벌은 아직 미약합니다. 진짜 벌이 내려서 그 잔재가, 그런 정치적 잔재가 없어지는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성상납을 안 받았다느니 또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느니 되먹지 못한 그런 소리를 해서 옹호를 하는 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당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사생활이니 봐주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을 옹호를 했던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자가 당대표가 되면은 권성동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기현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이준석은 바로 복귀하고 부활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네. 그럼 윤핵관 중에서 누가 제일 난 사람입니까? 속칭 윤핵관. 속칭입니다. 그러나 이 속칭은 앞으로 안 쓰는 용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윤핵관을 정리합니다. 자, 흔히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뭐 이철규, 뭐 누구 또 소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선거 때 보좌했던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을 치르려면 그 옆에 반드시 핵심적으로 일을 해주고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더 많이 소위 결합하면서 이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라 세계적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어느 지도자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윤핵관 해서 이름을 딱 악의적으로 붙인 자가 바로 이준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준석에 붙인 사람 중에 둘이가 아니라 지금 겨냥하는 사람은 하나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 하나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을 딱 설정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벌써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보십시오. 그가 이준석이가 건드린 사람들만 해도 지금 안철수요, 손학규요, 뭐 누구요, 심지어 박 대통령이요, 누구요 건드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수틀리면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SNS에다 대놓고 선포를 해버리고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혜식 씨를 비롯한 그 양식 있는 유튜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유튜버들이 누굽니까? 정치평론가들입니다. 과거에 방송에 나갔던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하는 이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다 방송에서 이준석이 훨씬 전에 방송평론을 했던 분, 방송에서 나가서 정치평론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신혜식 씨는 앞서서 이준석을 타도를 해야 이 나라가 정치가 바로 선다라는 신념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황태순이라든가 뭐 김진이라든가 뭐 그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왜 이준석을 보고서 이건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부터 저는 이 사람은 문제다라고 한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그냥 그대로 갔고 나중에 벌떼처럼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삘 붙어가지고 혹시 뭐나 하나 콩고물이 하나 떨어질까 하는 기회주의자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국민의힘은 김기현, 뭐 안철수 등등이 상당히 바쁩니다. 뭐 권성동 등등 굉장히 바쁜데 왜 당대표를 향해서 또 나경원 뭐 등등 이 당대표를 권성동 난리죠. 근데 장제원이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할까요? 그래서 윤핵관, 장제원 뭐 싸움에 졌다 권성동에게 등등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과 사실과 다르다. 장제원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야당일 때 야당 투사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귀를 해보시죠. 국회에서 법사위라든가 자기가 소속된 소속위원회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장제원입니다. 누구하고 싸웠느냐? 문재인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싸우지도 않은 사람 김기현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당대표 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옹호하고 이준석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증거가 없지 않냐? 성상납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면 뭐 김기현 얘기는 뭐 섹스하는 장면을 직접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봐야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걸 갖다가 그 상황 그 자체로 보지 말고 정무적으로 정무적이란 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성상납 의혹 및 그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의혹을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김기현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지금 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40명 50명이 막 모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뭘 하게 되면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경고를 해둡니다. 왜냐? 김기현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지금 정계의 가장 핵폭탄이 돼서 파괴폭탄이 돼가지고 파괴인성을 나타내는 바로 이준석을
절대 결사옹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김기현이다. 그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김기현 얼굴보다 울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사건에 전 피해를 받았다 해서 제가 과거에 김기현을 얼굴도 모르지만 얼마나 옹호했는지 모릅니다. 문정권 나쁘다고. 김기현을 오히려 옹호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성이 아주 저열하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이익에 함몰돼 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된다면 이거는 잘 말아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준석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나도 판사를 해봤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의혹을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핵관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람이 장제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장제원이 하등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장제원은 침묵하고 있고 참 많이 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았죠.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게 아니고 선거할 때 선거 후보에게 신임을 받았죠. 그만큼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제원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제일 야당일 때 야당 투사로서 역할한 사람이 빼어난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딱 장제원 하나 돋보였습니다. 막 싸웠습니다. 장제원 나오면 뭐 벌떼처럼 민주당이 일어납니다. 그런 투사, 그건 다시 말해서 정치적 그 능력, 야당일 때는 야당 투사로서 할 수 있는 자기를 버리는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안철수가 분주하지만 이 장제원은 뭐 당대표 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을 잘 모실까 해서 소위 전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력을 결집을 목적으로 공부 모임이니 뭐니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다. 공통적인 일 아닙니까? 다만 장제원이 갑자기 침묵을 했다. 갈등설이 파다하다 하는데 뭐 갈등이 있으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뭐 특히 중앙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권성동과 장제원이 뭐 갈등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갈등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갈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 왜냐하면 권력은 강과 약이 있는데 강을 갖다가 지향하는 강성이 강한 권성동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후배인 장제원이 뭔가 갈등을 하고 이렇게 침묵을 하고 어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추측에서 보도된 거죠. 그러나 지금 장제원이 침묵하는 것은 이 갈등을 오히려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장제원이 배제됐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뒤틀어졌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소문은 김기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공부 모임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열어가지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새 미래는 바로 김기현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수의 절반에 달하는 53명의 의원이 이 모임에 가입돼 있고 지난달 22일 열린
발족식에는 46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새미래가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고 차기 당권을 노린 김기현 의원의 세력 결집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의 모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임에서 39명의 의원이 직결을 했는데 재확인된 김기현 의원이 세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경제위기, 인본 혁신 생태계로 극복하자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했던 김광두 서강대 석자 교수에게 인사를 하겠다면서 참석 의사를 밝히다가 갑자기 불참한 장제원 의원이 화제가 된 겁니다. 이 장 의원은 그 전날 그 열린 안철수 의원의 공부 모임 민당정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역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새머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모임입니다. 그게 많이들 왔죠. 정진석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 수석부대표, 정정식 의원 등 친윤계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참석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 9일 그 장제원 의원의 그 페이스북에는 산악회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힌 후 장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면서 당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에 당 지도부 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11월 중진 모임이라든가 의원총회에도 장 의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 의원은 그 자맹이 되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 갈등이 있지 않냐 하는 유발이 된 겁니다. 이 자맹은 애당초 장 의원이 친윤 의원들과 공부 모임 민들레, 소위 민심을 들어볼래를 만들려다가 권성동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공부 모임 뭐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것을 뭐 만들지 말라느니 무슨 압력을 넣는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쾌할 일은 없죠. 바로 거기서 갈등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장제원은 응수를 하지 않고 조용히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 갈등설은 과장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현 정권을 조력하는 조용한 소위 필마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장 의원이 지금 당권에 도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그런 마당에 권성동하고 불화설이 불거질 그런 근거가 뭐 있습니까? 둘이 뭐 라이벌도 아니고 말이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장 의원과 또 갈등설을 직접 또 부인까지 합니다. 다만 권성동은 예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그 차원에서 선후배는 오히려 정치를 할 때는 서로의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왜?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결국 제가 볼 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남은 사람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장제원이라고 봅니다. 왜? 장제원은 달래 뭐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야당 시절에 제일 투사였다는 바로 그거 선명성입니다. 그에게는 선명성이 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그 정권, 문정권을 향해서 투쟁을 한 그의 투쟁사, 그거는 부인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점이 바로 제가 마음에 가장 들어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선명해야 됩니다. 야심은 갖되 선명한 야심을 가져야 됩니다.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지금 권성동은 큰 과오를 하나 범했는데 이준석을 향해서 성상납 의혹이 사생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도 유일위원회 바로 직전 며칠 전에 말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당대표가 지금
저 성상납 의혹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 의혹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생활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권성동. 그래서 권성동은 거기서 실점. 딱 이유 하나입니다. 이준석을 옹호했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이 현실 정치에서 이준석의 발자취를 보고 하는 행위, 정치 행위를 보면서 그를 옹호했다는 사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의 정치적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은 저는 아니다.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본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은 더더욱이 안 된다. 뭐 권성동은 또 모르겠지만 권성동은 그냥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했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는 있겠다만은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침묵을 하든지 하지. 그건 사생활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판단 미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기현은요, 자기가 내가 판사를 해봐서 아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단언을 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아직까지 심판을 내릴 단계 됩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봤냐고요.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의 문제는 성상납 그런 문제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런 뜻인데 그 말이 바로 그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는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되는 바로 사람. 이유는 이준석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준석의 부활이라는 소위 상관관계가 등치가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때 윤핵관 중에 그럼 누가 제일 나으냐? 제일 나은 윤핵관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장제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제원이 깨끗하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너 양영태 너 장제원 잘 알아? 저는 장제원 전혀 모른다. 단 이유 하나 있다. 야당 때 그가 문재인과 싸운 투사다. 국회에서. 선명성 있게 싸워온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싸움꾼이었다. 누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싸움꾼이었다. 그의 선명성, 그것을 저는 그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핵관 중에서 제일 선명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죠. 제일 선명한 사람이 장제원이다. 이 장제원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도 제일 깨끗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인식의 출발은 좋은 면부터 그게 인식이 되면은 그것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지만 장제원과 전혀 모릅니다. 네. 결국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당내 지금 일각에서는 장 의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 의원 그런데 개의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 대표 징계처분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만난 만찬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냐 하지만 또 그런 거에도 개의할 장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제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장제원을 좀 깎아내리려는 이런 태도들, 정치권의 태도들은 아주 나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 의원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어떤 의원이 데일리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일리안과. 장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당을 위해 남들이 하기 싫은 일까지 자처하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아들 문제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아들이
취중운전하고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막상 장 의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장 의원이 뭔가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잘 아는 사람이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 의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 가서 물 밑에서 조력하고 싶어 한다는 말, 이건 틀림이 없는 얘기다. 대통령을 물 밑에서 보필하겠다. 이 착한 사람, 착한 정치인을 너무 돌을 던지면 안 된다. 그는 강하게 보인다. 왜? 문정권과 싸운 투사이기 때문에, 선명한 야당 투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의 품성은 강한 사람이 원래 상당히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성이 좋다는 얘기. 뭐 이런 사설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장제원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윤핵관 중에 누가 제일 사람이 괜찮지? 하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지 않고 장제원이 제일 낫지. 투사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법사위원 하면서 가장 투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이 정권과 싸운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일 수밖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과 그 엄혹한 그 시절에 그렇게 싸워온 사람 투사가 누군가? 장제원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식의 출발이 제가 되었다는 바로 그것을 밝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